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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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장성철 소장님. 네. 떨려.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3인칭 시사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심기가 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윤 대통령이 최근 권핵관, 장핵관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네. 강제원 의원에게 상당히 좀 실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니 지금 정권 초기에 두 사람이 자신들의 권력을 좀 더 행사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서로 갈등 불러일으켜 맞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임기 초부터 그냥 권력 암투라든지 궁중 암투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을 했고 네. 이러한 뜻을 직간접적으로 두 의원에게 전달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라는 네. 큰 공익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강화된다든지 윤핵관으로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밀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보통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되게 많이 화가 나 있고 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총체적인 심정이라는 게 네. 사실 복잡할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기세등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배우를 모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 김우성 배우님은 제 인생의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뭘까요? 네, 그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는데 한 명애가 이제 숙청 대상들을 막 이제 궐에 들인 다음에 하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명대사 그 대사를 보고 네. 저는 제가 어디서든지 간에 꼭 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언젠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엔 그런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세월 좋았지 이제 내가 다 뭔가를 정상화시키고 뭔가를 어쨌든 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심경일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말씀 아니에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심경인 것에 또 중요한 어떤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게 오히려 측근들이라는 네. 것이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윤핵관 네.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곧 이제 다 권력이 내려가질 것 같아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SNS 상에서 네, 본인이 스스로 네. 저는 임명직 이제 아무것도 안 맡겠고요.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열중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물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적도 있고 과연 저 말이 뭔 말일까? 네.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달라지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만류하거나 당신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중심을 좀 잡아줘야지 네. 뭔 소리야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이렇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도 두 의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의 권력은 이미 소멸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또 두고 볼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도 어쨌든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비슷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도 2선에 있었거든요. 2선에서 이제 1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지침을 하다라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 뭐 여의도에서 부르는 직함도 사실 지금도 실장님이라던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맞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 2선에 있던 사람이 2선으로 후퇴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변화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좀 이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을 향한 메시지도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지금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과도하게 각을 세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왜 둘이 싸우냐라는 거거든요. 왜 둘이 싸우냐. 이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낸다든지 뭐 이렇게 당을 뭐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 위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다라는 걸 볼 때는 그게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이다. 주춧돌이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대통령이 부정한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주춧돌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뭐 다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시각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이분들을 오히려 단칼에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다라는 좀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사실 있다는 이 거죠. 두 분 없으면 또 당과의 연결고리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약해지는데 공식적인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아니면 당대표가 뭐 임명이 되거나 본인들이 이제 되면은 의원들이 뽑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통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사람은 무능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이준석 대표 좀 깔끔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참 이런 갈등과 혼란 없이 쫓아낼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그냥 매일매일 갈등과 혼란이 더 증폭되고 사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가처분 신청했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의도에서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서 이런 무능력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여의도 정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옛날에는 세단차를 탔는데 이제는 SUV차 차를 바꾸겠다. 내가 함께 할 정치적인 세력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세력이 이제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맨날 같이 있던 사람들인가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아, 네. 봐요. 그래서 단순히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 결국 정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보다 더 큰 정계 개편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권에 없었는데 정치를 안 해봤는데 검사로서 생활하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무능력한 것 같아. 수준이 낮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바꿔보겠어. 네. 그게 국민의 뜻일 수가 있어. 라는 소명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간 세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의 지지율로 정계 개편이 가능할지 그건 또 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문인 것은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을 결국은 못 믿게 됐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은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풀리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왜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하는 이 윤핵관들에게 의존했느냐 그 이유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 전반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믿지 못하는 거의 정점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못 믿으니까 비선을 통해서 이 윤핵관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가고 그게 2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 윤핵관, 장핵관, 권핵관도 아닌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못 갔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 어공들은 또 쫓아내고 있다라고 해서 두 번 열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돌아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표가 탄생하든 어떤 비대위원장이든 간에 결국 당이라는 조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권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당이라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인사와 정책과 노선 이런 거에 가지고 그것과 잘 관계를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하려고 해서는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계 개편이든 뭐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옳은 말이고요. 우리 김이나 감사합니다. 평론가님이
대통령실의 레드팀 팀장으로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평론가로 이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지키겠습니다. 아이, 좀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여기 있으려 합니다. 자, 그럼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는지 이슈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드디어 시작된 이재명의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그 이재명 의원실에 네. 보좌관이 이 메시지로 전하면서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또 카메라에 찍혀서 전쟁이다. 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따로 기자회견 열고 이 사실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통보 대략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백현동 개발 문제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이런 거를 놓고 원래 이제 중앙정부가 이건 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듯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사망했는데 그때는 성남시 산하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또 허위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경찰은 이미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예,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한 상황입니다. 송치를 할 때 보면은 그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중앙정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 네. 단순 협조 요청이었다는 것을 당시 성남시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송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출석하라는 요구일 가능성이 지금 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환 사실을 직접 민주당 쪽에서 밝힌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검찰 소환 요구가 오면은 네. 이제 검찰하고 소환 일정이나 방식 이런 거를 조율을 해서 뭐 서면으로 하는 것인지 직접 나가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조율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언론 노출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게 정치권의 상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 선제적으로 사실은 공개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건이 이거 한 건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백현동 관련 의혹도 있지만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도 1차적으로는 뭐 김혜경 씨하고 이 공무원 배모 씨와 관련돼서 이제 송치한 거지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남은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효도 얼마 안 남은 부분들이 있고 이 공직선거법 시효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계속 소환 얘기가 나오고 수사 얘기가 나오고 할 거면은 차라리 지금부터 전쟁 선포하고 네. 이 전쟁 중에 뭔가 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쟁용 이제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80석 거대 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이렇게 소환하는 거는 검찰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상당한 부담을 갖고 했겠죠. 네. 우리 정치권 전문가인 장성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아니다. 어. 네. 아니 전직 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현직 당 대표라는 그러한 뭐 갑옷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뭐 무혐의를 주는 어떤 지우개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 소환 조사 받고 네. 거기서 소환 조사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그럼 기소할 거냐 아니면 기소 안 하면 되지. 왜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느니 아니면 전쟁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뭐 다른 어떠한 혐의가 있어도 야 야당 대표니까 정치 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 조사하면 안 되나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왜 소환 조사 이걸 못하게 합니까? 이걸 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이끌어갑니까? 이것은 결국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자체가 뭔가 있다라는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명 잘 하면 돼요. 그냥 검찰 앞에 서서 어떠한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소환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변은 하고 싶겠지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은 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성철 평론가님 말씀 동의하고 저도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좀 충족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이 어쨌든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것이냐 그리고 중립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검찰 스스로도 증명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장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균형을 좀 맞춰달라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김건희 씨도 그렇죠. 뭐 김건희 씨 얘기도 하고 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뭐 이 여당 관련된 사람들 얘기도 막 하는데 그런 게 뭐 실제로도 뭐 이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행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권에서 이거 너무 과도하게 정쟁화시키고 정치 어떤 변수화시키고 이런 거는 좀 일부러라도 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들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정쟁화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선을 돌리고 싶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백현동 부지 사건 같은 경우도 네. 왜 막대한 금액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느냐 그 과정 중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점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소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말에 대한 허위사실이죠.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결국에는 그걸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준 것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적인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개발하면서 승인을 내주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빠지고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똑같습니다. 법은 이중잣대해서는 안 되죠.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뭐 대통령 장모라도 다 소환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야당 당 대표라도 그것이 갑옷이 아니라 어떤 나는 법 앞에 나가서 내 권리를 그리고 내가 조사받는 것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하는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그 이른바 쌍방울 커넥션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앞서 얘기죠? 말씀드린 좀 과도하게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가 있는 어떤 의혹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다.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취재진에 대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는데 쌍방울 내복 잘 입고 있다. 이렇게 응수를 네.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특정 기업 쌍방울 이런 이름을 그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계속 보도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경선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소위 뭐 이 변호사비를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 혐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낸 게 아니고 특정한 이제 기업이 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쌍방울 그룹인 거고 최근에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또 검찰 출신의 수사관과 검사 출신의 무슨 사회이사들이 막 이런 무슨 뭐 이 수사 기록이나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돌리고 뭐 이랬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근데 이 사건 보도 잘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비 실제로 20억이라고 하는 소문인데 네. 20억이라고 하는 의문인데 이 20억이 실제로 그 변호사한테 이 들어간 것이냐 요거는 불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룹 주변에 20억에서 100억에 이르는 이 돈이 불분명하게 흘러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다. 요거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여요. 근데 이 돈이냐 네. 그걸 증명하는 게 검찰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쌍방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시 경기도하고의 어떤 커넥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딱 들으시면은 배우시니까 아시겠지만 완전 영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네요. 영화에 나오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 제작하셔도 되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식상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여당이. 네. 근데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좀 의문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말도 못하게 혼자 다 해버리고 이거.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